추론 파트입니다. 여러분들 빈칸 추론 파트를 우리가 바라볼 때 여러분들 마음속에 드는 가장 큰 생각은 일단 31번부터 34번까지 문제가 상당히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뭔가 추론이라는 단어가 주는 압박이 있다 보니까 야, 추론이라고 하는 건 왠지 글이라고 하는 걸 전체를 쭉 다 읽어본 후에 빈칸에 들어갈 거는 나의 고차원적인 사고를 뭔가 좀 추론 형식으로 더해가지고 정답을 도출시키는 되게 어려운 과정이야라고 느끼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근데 실제 평가원의 학습 가이드를 공개된 걸 읽어보면 빈칸 추론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보세요. 빈칸이 요구하는 정보를 찾는 것, 그게 뭐라고요? 빈칸 추론이라고요. 빈칸 추론은 단순히 그냥 빈칸이 요구하는 정보를 지문 속에서 찾아내는 것,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철저하게 우리는 오늘 계속 지문을 읽어가면서 뭐 할 거냐면 빈칸이 요구하는 정보를 지문 속에서 찾아가는 활동들을 할 거예요. 제가 요걸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사진 하나를 준비했는데 예쁘죠? 제 와이프입니다. 제가 항상 수업 준비할 때는 와이프가 근처에 있기 때문에 제 와이프 사진을 쓰는데 제 와이프를 제가 2017년에 6월 15일 날 서울대 입구역에서 처음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딱 나오는데 그 코발트 블루색의 원피스를 쫙 입고 아래는 그 호피무늬 10cm짜리 구두를 신고 또각또각 걸어오고 있는 거야. 나는 진짜 내 너무 이상형이랑 닮아가지고 내가 생각하던 이상형의 모습과 너무 닮아가지고 내가 이 여자를 꼭 잡아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제가 만난 지 2주 뒤에 와이프한테 얘기했어요. 그 똑같은 서울대 입구역 거기를 밤에 산책을 하면서 한 7시쯤 됐는데 저랑 만나보지 않을래요? 실제로? 이렇게 좀 진지하게 이야기를 했었거든. 근데 보통 그렇게 얘기하고 나면 바로 대답을 들으면 너무 좋겠죠. 그치? 우리 여자인 친구들 잘 기억하세요. 누가 나중에 여기 고백을 했어. 그러면 절대 바로 대답하지 마. 생각할 시간을 좀 달라고 그래. 이게 너무 중요한 포인트야. 다시, 뭐가 중요하다고? 생각할 시간을 좀 달라 그래. 와이프가 저한테 만나볼래요 했는데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야. 나는 약간 마음이 철렁했지. 이거 약간 거절의 뉘앙스도 담겨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날 밤에 이제 헤어지고 집에 돌아갔는데 보통 한 두세 시간 정도 생각해가지고 말해주면 제일 베스트잖아. 그치? 새벽쯤까지 내가 기다렸거든. 핸드폰에 딱 붙잡고. 연락이 와, 안 와? 안 오는 거야. 다음 날도 기다렸는데 연락이 안 와. 이때부터는 약간 마음이 되게 이상해집니다. 내가 뭔가 잘못한 게 뭔지를 계속 반추해 보게 돼. 그리고 그 다음 날 둘째 날까지 기다렸는데 그날 새벽에 잠을 못 잤거든요. 연락이 안 오는 거야. 그래서 세 번째는 아침에 내가 새벽 7시에 먼저 카톡을 했어요. 아, 혹시 직접 만나서 얘기 좀 할 수 있을까? 라고 카톡을 했어. 만나가지고 얘기를 했더니 그때 만났을 때 저한테 사귀자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의 내용을 제가 카톡으로 재구성을 해봤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봐봐. 카톡으로 재구성을 했어요. 여기 전윤이는 제 와이프예요. 제가 와이프랑 이제 티키타카 하면서 재구성을 한 모습을 같이 한번 보여줄 건데 일단 내가 너 좋아하는 거 알아요? 했더니 언제부터 좋아했는데? 나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부터요. 진짜요? 응, 나 진짜 고민 많이 했어. 우리 사귈래? 라고 했는데 대답. 이때 예스 하지 말라 그랬죠? 갑자기 좀 놀랐어. 생각할 시간이 조금 필요해. 이게 되게 중요한 멘트야. 꼭 기억해. 나 사실이라고 하면서 30분 동안 카톡을 치고 있는 거야. 미쳐요, 안 미쳐요? 너무 미칠 것 같아. 지금 잘 봐봐. 이 부분이 그녀가 지금 하고 싶은 말을 우리가 추론해야 하는 굉장히 중요한 상황인 겁니다. 추론을 하지 않으면 너무 답답한 상황이야. 반드시 우리가 추론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죠. 그때 우리는 어떻게 추론해요? 다시 한번 글을 꼼꼼하게 읽어봐요. 카톡을 다시 한번 그래 이 여자가 무슨 얘기를 할까를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위로 돌아간단 말이야. 그녀의 말에 집중해서 하나씩 하나씩 글을 좀 읽어봅니다. 이걸 가지고 제가 이제 오지선다형 문제를 구성했는데 실제로 평가원의 출제자들이 문제를 구성할 때에는 지금 제가 구성한 거가 똑같은 방식으로 구성을 해요. 어떤 방식으로 구성을 하냐면 선지 5개가 있잖아 얘들아. 5개가 있으면 2개는 진짜 개 쌉소리를 집어넣어. 2개는 뭘 집어넣는다고? 누가 봐도 쌉소리인 걸 집어넣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잘 봐봐. 저기 비둘기가 날아가네? 뭐 이런 소리요. 비둘기는 전혀 관련이 없잖아. 그치? 두 번째, 너 저번에 빌려간 책은 언제 줄 거야? 전혀 말도 안 되는 선지들을 2개는 꼭 선지를 이런 걸 박아 놓는다고. 누가 봐도 말이 안 되는 거. 근데 그 외에 그 다음 나머지 2개는 조금 매력적인 선지를 박아 놓습니다. 누가 봐도 그럴싸한 선지예요. 봐봐. 너랑 지금 당장 사귀고 싶어.
뭔가 지금 사귄다는 것과 관련된 맥락이잖아. 그러니까 글을 대충 읽다 보면 뭔가 사귄다는 내용이니까 선지도 사귄다는 내용이 들어가면 적절할 것 같아라는 생각이 들지만 실제 빈칸에 넣으면 말이 되는 소리 안 되는 소리예요? 전혀 말이 안 되는 소리죠. 4번 한번 볼까? 너가 내 완벽한 이상형이야. 내가 듣고 싶은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뭔가 사귀고 좋아하는 것과 관련된 맥락은 맞으나 빈칸에 들어가면 말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선지들이 출제가 된다고. 이게 매력적인 오답으로 여러분들에게 작동하는 원리가 되는 겁니다. 마지막 실제 정답은 뭐가 될까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 이게 가장 중요한 정답의 원리겠죠. 이 원리들을 판단해 보면 여기서 그녀가 했던 말이 나와요. 다시 읽어보면 갑자기 조금 놀랐어. 그리고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 라는 말을 보면 조금 놀랐다는 건 이전에 생각을 해본 적이 있다는 얘기야? 한 번도 없다는 얘기야? 한 번도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 뭐랑 같은 표현이야?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다는 말과 정확하게 같은 재진술 표현이 된다고. 그래서 평가원이 얘기하는 추론이라고 하는 건 철저하게 뭐다? 지문에 있는 말이 뭐 하는 것? 재진술한 것. 요게 가장 중요한 정답의 원리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실제 평가원 학습 가이드를 읽어볼 건데 빈칸 추론이라고 하는 거 빈칸이 요구하는 정보 찾기다. 이건 이제 확실하게 기억을 하겠죠? 자, 지금부터 교재 내에 있는 박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세요. 첫 번째 문장을 보시면 주제와 관련된 얘기 그리고 주요한 세부 사항과 관련된 얘기가 등장하는데 첫 문장 한번 봅시다. 빈칸의 내용을 추론해야 하는 문항의 경우라고 나왔는데요. 여러분 잘 보세요. 빈칸의 내용을 추론해야 하는 문항의 경우 빈칸에 들어갈 내용은 글의 주제와 관련이 있거나 또는 뭐와 관련이 있다고? 주요한 세부 사항과 관련이 있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때 여기 주제에다가 밑줄 치시고요. 이렇게 쓸게요. 통문장 빈칸 이런 거 쓸게요. 통문장 빈칸. 우리가 빈칸에 들어갈 내용을 찾을 건데요. 이 빈칸에 들어갈 내용이 구성되는 형식이 두 가지야. 첫 번째가 주제가 들어가는데 어떤 경우에 주제라고 판단해? 통문장 전체가 빈칸으로 구성된 경우 이때 우리는 주제를 찾는 문제구나라고 판단을 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만약에 문장의 일부분만 빈칸으로 구성이 돼 있어요. 그때는 뭘 찾으면 돼? 그 일부에 해당하는 정보를 찾아가시면 돼요. 그리고 대부분의 문제는 어떻게 구성이 돼 있어? 주요한 세부 사항을 찾도록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알겠지? 자, 두 번째. 더불어 빈칸에 들어갈 내용은 해당 지문에서 정답과 밀접하게 관련된 단서 또는 근거가 이 부분의 동그라미. 지문 내에 존재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요. 지문 내에 존재하는 게 일반적이래. 이게 왜 평가원이 이렇게 문제를 출제하냐면 여러분들 평가원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뭘까요? 가장 두려워하는 거. 이의제기입니다. 평가원이 가장 두려워하는 건 이의제기고 평가원이 그래서 이의제기를 받았을 때 정답을 복수 정답으로 인정하는 걸 가장 두려워해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를 출제할 때는 항상 이의제기에 대비한 결론을 만들어 놓고 문제를 역으로 출제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가장 중요한 거 지문 내 근거를 박아 놓는 거예요. 누군가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 아니 그 여자가 아침에 비둘기를 봤었기 때문에 그 시점에 비둘기가 생각났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1번이 정답이 되지 않을까라고 얘기할 수도 있잖아. 그때 평가원은 뭐라고 얘기해요? 쌉소리 하지 마세요. 지문 속에 정확하게 재진술된 정답의 근거가 놓여 있잖아요. 그러니 정답은 5번밖에 될 수가 없어요라고 뭐 하는 거예요? 반박을 제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옆에다가 이렇게 쓸게요. 반박 제거 방식이라고 쓸게요. 반박 제거 방식. 평가원이 여러분들의 이의제기와 반박을 제거하는 가장 중요한 방식이 지문 내에다가 근거를 확실하게 박아 놓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잘 보세요. 그러므로에다가 세모 칠게. 그러므로 지문에 명확하게 근거가 있으니 글을 읽어 나가면서 뭘 찾으시면 돼요? 빈칸의 단서 또는 근거가 되는 부분을 찾아서 표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빈칸에 들어갈 말을 추론해보는 연습이 중요합니다. 자, 추론에도 동그라미, 추론. 이제 우리는 다 알죠? 이 추론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지문에 있는 말을 뭐 한 거? 재진술한 것. 이것이 바로 추론입니다. 그래서 옆에다 쓸게요. 재진술, 선지와 연결. 이런 거 쓰겠습니다. 재진술, 선지와 연결. 자, 그러면 지금 요 학습 가이드의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가 1번 문제를 시작할 때 요 문제를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체계적인 순서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1번이라고 쓸게요. 1번 첫 번째. 일단 빈칸이 요구하는 내용이 있어요.
이걸 한국어로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첫 번째 타겟팅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제가 색깔 한번 바꿀 텐데 요 한국어로 정리하실 때 한 가지 팁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얘를 의문문의 형식으로 정리하시는 거예요. 뭘로 정리하자고? 의문문의 형식으로 정리를 해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봐봐. 1번 문제 보시면 여기서 밑줄 친 케이지 모듈이 의미하는 게 뭐냐를 물어보고 있죠. 그렇죠? 그 앞에 있는 this에다가 네모를 쳐볼까? This is a case model. 이것이 바로 케이지 모델입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부터 찾아야 되는 건 케이지 모델이 뭔지를 정확하게 찾아야 되기 때문에 this가 무엇인가? 이렇게 의문문을 먼저 세팅을 해놓고 지문을 읽어가시면 훨씬 더 빠르고 정확하게 필요한 정보를 찾아낼 수가 있을 거라고. 맞죠? 이게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되는 가장 기본적인 작업이에요. 자, 두 번째.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글을 읽어가실 때 지문 속에서 빈칸이 요구하는 내용을 어떻게 읽으셔야 돼요? 표시를 하면서 읽으셔야 돼요. 그렇죠? 체크하면서 읽기. 여러분들 요 지문에서는 어떤 부분이 빈칸이 요구하는 내용이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될까? this 바로 앞문장이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되겠죠. 요 앞문장을 좀 정확하게 표시하면서 읽으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치? 그리고 나서 세 번째 마지막 표시한 내용을 가장 잘 재진술한 선지와 연결하시면 됩니다. 요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표기한 내용, 내가 체크한 내용을 가장 잘 재진술한 선지가 무엇인지를 확인하면서 글을 좀 읽어가 주시면 되겠다고. 오케이? 자, 그러면 지금부터 1번 문제를 한번 들어가 볼 텐데 여러분 1번 문제 맨 위에다가 이렇게 적을게요. 2020학년도 9평 21번 문제. 2020학년도 9평 21번 문제. 여기 있는 케이스 모델 자체가 빈칸이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풀어가시면 됩니다. 알겠죠? 이 케이스 모델 자체가 빈칸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시간은 2분 30초를 드릴 테니 문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합시다.
30초 남았습니다. (10초) 남았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앞에 한번 볼게요. 1번 문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빈칸이 요구하는 정보부터 살펴볼 텐데 빈칸이 요구하는 정보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 This is a case model이라고 돼 있으니까 이 this라고 하는 것이 뭐랑 같은 동격의 대상이다? case model이라고 하는 것과 동격의 대상이다. 그러니 지금부터 우리가 찾아야 될 정보는 this란 무엇인가 이렇게 일문문의 형식으로 정리해 놓고 this에 초점을 맞춰서 글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쵸? 첫 번째 문장부터 한번 볼게. 봐봐. For a long time,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여행이라고 하는 건 거대한 괴물로서 여겨져 왔었습니다. 자, 여행은 괴물로서 오랜 시간 동안 여겨져 왔다. 옆에다가 통념이라고 쓸게요. 사람들의 기본적인 생각이죠. 이 괴물이라고 하는 건 토착 사람들의 삶의 영역을 침범하고 있는 괴물이고요. 그 괴물은 토착민들의 삶을 현대 세상의 악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존재다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해왔던 거지. 자, however 세모 치시고요. 비판이라고 적을게요. 그러나 필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연구가 had shown데 지금까지 보여주길 자, that 이하의 문장 끊어볼게요. This 여행을 괴물로 바라보는 건요. 여행을 인식하는 올바른 방법이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In most places 대부분의 장소에서 보면요. 여행객들은 굉장히 환영을 받고요. 토착 사람들은 여행이라고 하는 걸 뭐로 바라봐? 현대성과 경제적인 발전을 향하는 길이다 라고 바라보게 된다고. 근데 다시 한번 but을 쓰면서 역접을 가하고 있죠. 그러나 그러한 발전은 항상 밑줄 칠게요. To at this word 양날의 검입니다. 그럼 얘들아 잘 봐봐. 지금 세 문장을 제가 읽었거든요. 첫 문장에선 여행을 마이너스로 보고 비판을 가하면서 여행을 플러스로 보고 한 번 더 역접을 가하면서 양날의 검이다라고 하는 것.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동시에 존재하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럼 밑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라고 쓸게요. 여행은 긍정적 측면도 있고 부정적 측면도 함께 가지고 있는 게 여행이야 라고 정리를 하고 있는 거야. 자, 여행이라고 하는 건 can mean progress. 그래요. 진보라고 하는 긍정적 관점도 있지만 그러나 아주 종종 여행은 뭘 의미해? 밑줄 쳐볼까? The loss of tradition and cultural uniqueness. 전통과 문화적인 고유성이 상실되어지는 그런 문제를 만들어낼 수가 있다고. And 그리고 of course 물론 거기에는 어떤 사례들이 존재해요. 문화적인 오염의 사례, 저속화의 사례. 자, 요건 단어 하나 체크할게. Pony fork cultures. 가짜 민속 문화라는 뜻입니다. 가짜 민속 문화. 가짜 민속 문화 같은 사례들이 존재해요. 여러분들 전주 한옥마을 가본 적 있어요? 전주 한옥마을. 실제 한옥마을에 과거에 사람들이 살고 있는 건 아니지만 한옥마을을 꾸며놓고 있잖아. 그치? 그런 게 가짜 민속 문화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존재한다고. The background for such characteristic. 자, background라고 하는 건 원인이 되는 거죠. 그러한 특징들의 원인은 뭐냐면 다소간 낭만적이고 주범적인 관념들이야. 뭐에 대한? 이전에 또는 만연했던 진실성에 대한 어떠한 관념들 때문에 문화적인 오염, 저속화, 가짜 민속 문화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죠. 자,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잘 보세요. 색깔 빨강색으로 가볼게. Ideally, 이상적으로 봤을 때는요. 여기서부터 문장 끝까지 한번 묶어볼게요. Holiday 여기까지. 요 문장이 실제는 지문에서 가장 중요한 문장이잖아. 그치? 요 문장 한번 봅시다. 이상적으로 봤을 때는 거기에는 should exist Asian cultures. 고대 문화가 좀 존재를 해줘야 돼요. 어떤 문화지? 현대 소비자들이 뭐 할 수 있는 문화? To gaze at, 응시할 수 있는 문화 또는 잠깐 즐길 수 있는 그런 고대 문화가 좀 존재를 해줘야 돼. 그것 때문에 이런 문화적인 오염들이 발생을 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 그리고 이것이 바로 케이스 모델을 나타냅니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럼 this의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볼게. 현대 소비자가 소비할 수 있는
고대 문화가 있어야 한다. 요게 디스가 의미하는 가장 중요한 내용일 거라고. 그쵸? 현대의 소비자가 우리들이 소비할 수 있는 고대 문화가 조금 있어줬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게 디스의 내용이라고. 그럼 우리가 이걸 지금 뭐 했죠? 지금 이렇게 체크하면서 읽었잖아. 그치? 이 다음에 뭐 하는 거야? 재진술한 선지를 찾아보면 될 겁니다. 1번 한번 가볼게. Preserving a past culture in its original form. 과거의 문화를 원래의 상태로 두는 거고 보존하는 거야. 뭘 위해서? 밑줄 for consumption. 소비를 위해서. 정답 몇 번? 1번. 이렇게 가는 게 맞겠죠? 자, 2번 한번 볼게. Restoring local cultural heritage. 지역의 문화 유산들을 복원해요. 오랜 시간 동안 무시되었던 뭐가 틀렸지? 무시됐다는 표현이 틀렸어요. 무시는 전혀 언급된 적이 없어. 자, 3번. 대중의 접근을 제한한다는 것. 리미팅이 틀렸죠? 자, 4번. Confining tourism research. 여행 연구를 제한한다는 것도 비둘기입니다. 전혀 등장한 적이 없는 얘기. 자, 마지막. 예산을 유지한다는 것도 전혀 등장한 적이 없죠. 정답 몇 번? 1번. 이렇게 들어가는 게 적절하겠네. 어떻게 풀어야 될지는 조금 원리가 이해가 되시죠? 자, 2번부터 맨 위에 이거 좀 써보고 갈게요. 2020학년도 6평 21번 문제라고 써보고 갈게요. 2020학년도 6평 21번 문제. 오답률 58%라고 적겠습니다. 오답률 58%. 자, 2번 역시 어떻게 시작할 거야? 빈칸이 요구하는 정보가 무엇인지 의문문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 거야. 그 다음에 그 의문문에 해당하는 대상들을 지문 속에 찾아가는 식으로 글을 읽어가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시간은 2분 30초를 드릴게요. 문제 시작하세요. 30초 남았습니다. 10초 남았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앞에 한번 볼게. 2번 문제 같이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 텐데요. 여러분 2번 문제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정리해야 되는 기초 개념 세 가지가 있거든요. 그것부터 밑에 필기를 좀 하고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set out이라고 적어봅시다. set out. 두 번째, milestone.
세 번째, cold call이라는 단어예요. cold call. 요 세 가지 표현부터 먼저 정리하고 시작하도록 할게. 일단 여러분들 set out이라는 단어를 보면 요 out이라는 표현이 밖에라는 뜻이잖아요. 그럼 두긴 두는데 어디다가 두는 거예요? 툭 하고 바깥에다가 두는 거죠. 그래서 제시하다 이 뜻입니다. 제시하다. 여러분 어휘책 7주차, 8주차에 가면 제가 이어동사, 수거들 정리해놨다고 했었죠. 그거 외우실 때 꼭 이렇게 출제가 된다는 사실을 염두하면서 외우시면 그나마 좀 외울 때 동기부여가 되실 거예요. 알겠지? 자, 두 번째 마일스톤이라고 하는 건 여기 마일에서 끊어볼게요. 이렇게. 대한민국은 거리 단위가 어떻게 되죠? 킬로미터라는 단위를 쓰죠. 근데 미국에서는 마일이라는 단위를 씁니다. 그럼 마일스톤이라고 하는 건 어떤 비석이에요? 10마일 남았어요. 20마일 남았어요. 이렇게 알려주는 거잖아. 그래서 첫 번째 뜻이 쓰세요. 이정표가 돼요. 이정표. 거리의 이정표. 근데 실제로 쓰일 때는 조금 더 추상적인 의미로 쓰이거든요. 여러분들 삶에도 굉장히 중요한 이정표들이 하나씩 놓여져 있어요. 앞으로 1년 뒤에는 뭐가 있죠? 대학에 합격하는 게 가장 중요한 이정표가 되겠죠. 그리고 나서는 취업하는 게 중요한 이정표가 될 거고 그 다음 단계는 결혼을 하고 아기를 낳고 가정을 꾸리는 것들이 여러 가지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얘가 추상적인 의미로 어떻게 파생이 되냐면 중요한 사건 또는 단계라고 돼요. 중요한 사건 또는 단계. 얘가 마일스톤의 가장 중요한 의미가 됩니다. 자, 세 번째, 콜드콜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은재야, 내가 너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좀 차가운 전화, 이거 따뜻한 전화예요? 따뜻한 전화가 되겠죠. 그렇죠? 차가운 전화는 어떤 전화니? 모르는 사람이 전화 걸면 조금 차가운 전화입니다. 그렇죠? 모르는 번호로 걸려온 전화가 콜드콜이고 쉽게 이해하면 그냥 스팸 전화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무작위로 모르는 사람한테 거는 전화가 콜드콜입니다. 됐죠? 자, 그러면 우리 지금부터 빈칸이 요구하는 정보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 잘 보세요. Garbage in, garbage out. 쓰레기가 들어오니까 쓰레기가 나가줘 라고 자, they 네모치세요. 그들이 will delight in telling you. 당신에게 기쁘게 이야기할 거예요 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머릿속으로 처음 하는 생각은 뭐냐면 그들이 하는 이야기는 무엇인가? 다시 그들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여기에 대한 초점을 맞춰놓고 글을 시작해야 된다고. 그렇죠? 정리해 볼게. 그들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그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그들이 누군지 생각하면서 글을 좀 읽어가시면 좋을 것 같다고요. 첫 번째 문장부터 한번 가볼게. 잘 봐봐. 많은 회사들은요, confuse activities and result. 활동과 결과를 confuse, 혼동하게 된대요.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나요? 오늘 독서실에서 10시간 동안 수학 공부를 정말 열심히 했어요. 액티비티를 했어. 그러면 수학 점수가 그래도 한 4점은 올라야 되지 않을까라고 결과와 활동을 뭐해? 착각하고 혼동하는 경우가 있다고. 꼭 공부를 한다고 점수가 올라요? 그렇지는 않잖아. 점수가 안 오르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활동을 하면 점수가 나올 거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되게 많다고. 회사들도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 as a consequence, 요 혼동의 결과물로서 요 회사들은요, 어떤 실수를 저지르냐면 designing a process, 어떤 과정을 설계하게 된대. 그 과정이라고 하는 게 중요한 단계들을 제시하는 거예요. 활동들의 형태로. 활동이라고 하는 건 반드시 세일즈 판매 사이클 동안 수행돼야 되는 활동들을 여러 가지 형태로 제시를 하는 거죠. 뭐가 있을까? 예를 들면 오늘 딱 출근했더니 전화번호 리스트를 한 1000개 정도를 줘요. 매일 100명한테 전화를 거세요. 이렇게 리스트를 줄 수도 있겠지. 그치? 그런 리스트를 줘요. 그러면 판매 사원들은요. 네모칠게 판매 사원들은 have a genius, 천재성을 갖고 있는데요. 밑줄 for doing what's compensated, 보상되는 걸 수행하는 것에 천재성을 갖고 있어요. rather than 뭐라기보다는 효과적인 거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보상은 신경 쓰지만 결과는 신경 써야 안 써요? 효과나 결과 따위는 신경 쓰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야.
그쵸? 만약에 당신의 과정이 어떤 활동을 갖고 있는데 제안서를 제출하세요 또는 무작위적으로 전화를 거세요 라는 활동을 갖고 있으면 그것은 당신의 사람들이 그냥 할 거라는 거야. 그러니까 보상되는 활동들은 그냥 해요. 근데 뭔 신경을 안 써? 결과 따위는 신경 쓰지 않는다는 거죠. No matter 뭐가 의미가 없냐면 그 전화가 잘못된 고객한테 가든지 또는 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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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뚜 하면서 아무 데도 가지 않는지 이런 건 신경을 전혀 안 쓴다는 거야. 또 뭘 신경 쓰지 않냐면 그 제안서가 올바른 구매 시점에 submitted 제출되지 않았는가 또는 부적절한 정보를 포함한 것은 아닌가 이런 것들도 신경 쓰지 않는다는 거죠. 즉 결과 따위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아요. 해야 되는 일만 그냥 할 뿐인 겁니다. The process ask for activity 과정이 활동을 요구했으니 그냥 활동이 이루어진 것뿐이라고요. 자, 다시 한번 네모박 쓸게. Sales people 판매 사원들은요. Have done what was asked for 요청된 것을 그냥 했을 뿐이에요. 뭐는 신경 쓰지 않는다고요? 결과는 신경 쓰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그들이 얘기하는 거야. 쓰레기가 들어오니까 쓰레기 같은 결과가 나가는 겁니다. 라고 그들이 기쁘게 너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과정 자체가 좀 별로고 쓰레기였을 뿐인 겁니다. 핵심. 그들이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은 뭐예요? 그들은 해야 하는 일을 수행한 것뿐이에요. 결과는 나도 모르겠어요. 요 말을 지금 하고 싶은 거잖아. 나는 그냥 요청된 일을 했을 뿐이야. 결과는 나도 모르겠어. 라고 하는 게 핵심이죠. 요거 재진술을 한 선지 한번 찾아볼게. 여러분들 4번 선지를 별표 치세요. 얘가 매력적 오답이에요. 얘가 매력적 오답이야. 4번 잘 봐봐. activities 활동이긴 활동인데 밑줄 drawn from false information 거짓된 잘못된 정보로부터 이끌려진 활동들이 실패를 나는데요. 거짓되고 잘못된 정보로부터 만들어진 활동 그런 거 나온 적 있어 없어? 없죠. 거짓된 정보는 등장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4번은 안 돼. 자, 5번 한번 볼게요. process 과정인데요. 밑줄 focused on activities. 아, 그래 맞아. 활동에만 초점이 맞춰진 과정인 거 맞죠? 자, end up ing 결국 어떻게 되냐면 밑줄 ineffective 그 결과가 효과가 없는 것으로 끝나게 돼요. 정답 몇 번? 5번.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 문제 한번 가볼게. 맨 위에 이렇게 씁시다. 2025학년도 6평 21번 문제. 아니 근데 오답률이 몇 퍼센트야? 72%죠. 굉장히 높은 오답률이다. 오답률이 72%라고 하는 건 굉장히 높은 거고 여러분들 이 오답률을 바라봤을 때 제가 느끼는 건 뭐냐면 학생들이 빈칸의 출제 원리를 아직도 모르는 학생들이 너무 많다라고 하는 거고 그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요 빈칸이 포함된 문장을 보세요. 맨 마지막이죠. Burnout hasn't had the last word. 번아웃은 한 번도 마지막 단어를 가졌던 적이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전체가 무슨 문장이에요? 통문장 빈칸이죠. 옆에 쓸게 통문장 빈칸. 이렇게 쓸게 통문장 빈칸. 그러면 우리가 지금부터 머릿속에 가져야 되는 건 뭐냐면 일로 한번 와볼게. 통문장 빈칸이 출제가 됐을 때 얘는 뭘 찾는 거라고 얘들아? 주제를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거라고. 주제문에다가 빈칸을 만들어 놓은 거라고. 그래서 지문을 읽어가면서 반복되는 내용을 찾아주셔야 돼요. 이 반복되는 내용이라고 하는 건 필자가 강조 표현을 써서 나타낼 수도 있어.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지? 강조 표현? 이거 해야 합니다. 이런 표현들. 뭐가 있어? should, must, have to, need to 아니면 ought to 이런 표현들이 다 들어가 있다고. 이런 강조 표현들이 들어가 있는 건 아닌지 꼼꼼하게 체크하면서 글을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시간은 2분 30초를 드리겠습니다. 문제 시작하세요.
30초 남았습니다. 십 초 남았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앞에 한번 볼게. 같이 한번 3번 문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오답률이 72%짜리 문제인데 과연 그만큼 어려운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문장에 보시면 여기 있는 the need라는 표현이 있죠. 여기다가 요구라고 써놓을게요. 요구. 무언가를 요구한다. 필요하니까 이런 걸 요구한다라는 뜻을 가진 표현이야. 봅시다. To balance the need. 어떤 요구에 대한 균형을 맞추기 위한 겁니다. 어떤 요구가 있죠? 첫 번째, 폭이라고 하는 요구가 있어요. 어떤 폭이 존재한다는 거야. 누구나 어느 정도는 아주 미약하게라도 번아웃을 조금씩 느끼고 있어. 좀 약간 번아웃 상태에 오고 있어요? 약간 그런 느낌인데 번아웃을 누구나 조금씩은 다 느껴. 그치? 그리고 여기 depth, 깊이도 있죠. 요렇게 깊은 거야. 어떤 사람은 그 번아웃 정도가 굉장히 많이 깊어가지고 뭐 할 수 없어? 더 이상 그들의 일을 수행할 수 없을 정도로 번아웃이 굉장히 깊다고. 요 폭과 깊이의 요구를 균형을 맞춰보려고 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필자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너무 중요한 단어가 있지. We ought to에다가 별표. 우리는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여기 전체 네모 박스 칠게. 위부터 스펙트럼 여기까지. 우리는 반드시 번아웃이라는 개념을 상태라고 보시면 안 되고요. 스펙트럼 범주의 상태로 봐야 돼. 범주. 스펙트럼 범주란 뜻이에요. 범주. 자, 정리해 볼게. 이 필자가 첫 문장에서 하고 싶었던 제일 중요한 말. 스펙트럼으로 뭘 봐야 된다? 번아웃을 보셔야 한다. 만약에 뒤에 역접이 없다면 요 문장 그 자체가 뭐가 될 거야? 주제가 될 거야. 얘가 재진술대 선지가 정답이 될 거야. 한번 가볼게. 대부분의 대중적인 논의에서 번아웃에 관련돼. 그럼 얘들아 여기 문장 한번 끊어봐. 대중들은 대부분 번아웃에 대해서 이렇게 논의를 하고 있대요. 옆에다가 통념이라고 씁시다. 통념. 우리는 노동자들에서 이야기하는데 번아웃된 노동자를 마치 그러한 상태가 흑백의 상태인 것처럼 이야기를 해요. 자, 그 다음 문장 마지막 단어가 now가 있어요. now에다가 세모 표시. 얘는 그러나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비판을 가하고 있는 겁니다. 대중적인 논의들은 이렇지만 그러나 흑백의 관점은 cannot account for 배웠던 단어죠. 설명하다라는 뜻입니다. 다양한 번아웃 경험을 설명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 어떤 상태로 보셔야 되겠어요? 범주로 보셔야 되겠어요? 범주로 봐야 되겠네요. 만약 거기에 명확한 선이 있다면 번아웃 된 것과 번아웃 되지 않은 것 사이에 선이 있다면 as는 뭐뭐처럼이겠죠. 그 전구와 전구가 there is 번아웃에 그 선이 있는 것처럼 전구에 선이 있는 것과 같이 번아웃에 선이 명확하게 존재한다면 우리는 어떤 좋은 방법이 없을 겁니다. 뭐 할 방법이 없어요? 사람들을 분류할 좋은 방법이 없어. 그들이 번아웃 됐다고 말을 하지만 그러나 여전히 그들의 일을 능력 있게 수행하는 사람을 범주화시킬 방법이 없을 거야. 뭐라고 표현하면 번아웃 된 것과 번아웃 되지 않은 것 사이에 흑백의 논리로 설명한다면 설명할 방법이 없을 거야. 자, thinking about burnout as a spectrum. 번아웃을 스펙트럼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이 문장도 전체 네모 박스를 쳐보겠습니다. 번아웃을 스펙트럼이라고 생각하면 이 문제가 명확하게 해결된다고. 즉, 번아웃을 뭐라고 봐야 된다고? 스펙트럼이라고 보셔야 된다고요. Those who claim burnout, 번아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으나 번아웃에 의해서 are not debilitated, 약해지지 않은 사람은 단순히 부분적이거나 더 작은, 덜 심각한 형태의 번아웃을 다루고 있을 뿐인 겁니다. 그들은 번아웃을 경험하고 있으나 뭐는 아닌 거예요? 완전히 불타버린 것은 아닌 거야. 정도의 차이가 존재할 수 있다는 거죠. 최종 결론. 번아웃은 뭘로 봐야 된다? 범주로 바라보셔야 된다. 요거 찾으면 되겠네요. 번아웃은 범주다. 다시 번아웃은 범주다. 1번 한번 볼게요. 번아웃에 대한 대중적인 논의는 아직 끝에 도달하지 않았어요. 도달했어요? 안 했어요? 이미 번아웃은 흑백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죠. 그치? 1번은 정답이 될 수가 없어. 자, 2번. 거기에는 still exists room for a greater degree of exhaustion. 자, room for greater degree에다가 밑줄.
더 거대한 정도의 room. 여기서의 룸은 진짜 물리적인 공간의 룸이에요. 그렇지 않죠? 여지 정도의 뜻입니다. 여지. 더 거대한 정도의 여지가 존재해. 뭐에 대해서? 탈진에 대해서. 밑에다가 번아웃이라고 쓸게요. 번아웃에 대해서는 더 거대한 정도의 여지가 존재한다. 스펙트럼이 존재한다는 거죠. 정답 몇 번? 2번. 자, 3번. all or nothing criteria. 밑줄 치시고요. 모든 것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것. 흑백 논리라고 써요. 흑백. 흑백의 논리가 번아웃에 적용됩니다. 아니요. 적용되지 않아요. 자, 4번. 탈진이라고 하는 건 다양한 방식으로 극복된대요. 극복에 대한 건 전혀 등장한 적이 없고요. 마지막 5번 선지를 발표해 주세요. 얘가 조금 헷갈렸을 수 있는데 요 번아웃에 관련된 정도가 형성될 수 있다는 거야. 밑줄 individual perception. 개인의 인식에 따라서. 그럼 얘들아 생각해봐. 개인의 인식이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면 번아웃이 조금 약해지고 부정적 인식을 가지면 번아웃 좀 심해지고 이런 거 전혀 등장한 적이 없는 얘기죠. 그러니 5번은 정답이 될 수 없고 정답은 2번. 이렇게 가는 게 맞겠네요. 자, 4번 문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맨 위에 이렇게 쓰게 얘들아 2023학년도 수능 21번 문제. 오답률은 58%가 나왔던 문제입니다. 자, 여러분 시작하실 때 항상 빈칸이 요구하는 정보부터 의문문 형식으로 정리를 먼저 해놓고 시작해보는 거야. 어떤 정보를 찾아야 될지 세팅을 해놓고 시작합시다. 시간은 2분 30초 드릴게요. 문제 시작하세요. 감사합니다. 30초 남았습니다. 십 초 남았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앞에 한번 보도록 할게요. 4번 문제. 일단 시작하기 전에 우리 개념어 딱 3개만 먼저 정리하고 시작할 텐데 밑에다가 이렇게 쓸게요. subject라고 필기하겠습니다. subject. subject. 두 번째 subjectivity. 또 쓸게요. subjectivity. 세 번째 be rendered into 명사. be rendered into 명사. 이 표현도 함께 필기를 종료하고 할게. 여러분들 우리 단어 시간에 했으니까 좀 가볍게 하겠습니다. subject는 s를 대문자로 쓰면 뭐가 된다? 주어가 될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주어 또는 주체라 칩니다. 주어 또는 주체.
그래서 그 성질을 갖고 있는 subjectivity는 주체성 또는 주관성의 뜻을 가질 수 있고 이 두 개의 단어는 반드시 좀 묶어서 암기가 좀 되어져 있으셔야 돼요. 지금처럼 한 지문에 출제가 될 수 있으니. 자, 두 번째. be rendered into 명사에서 요 render에 밑줄 치고 render라는 표현은 make, 만들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럼 be rendered into는 어떠한 대상으로 만들어지다. be made into와 똑같이 해석을 처리하시면 되겠죠?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는 빈칸이 요구하는 정보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볼게요. 이렇게 나와 있어. 다이어리에다가 네모 박스. 다이어리는요. were personal and private. 굉장히 개인적이고 사적인 거예요. 다이어리 쓰세요? 써요? 보여줄 수 있어? 못 보여주죠. 왜? 사적이고 개인적인 거니까 공개가 안 되잖아. 그치? 한 개인은 스스로를 위해서 글을 씁니다. 또는 세모 칠게요. 하버마스의 표현에 따라 보자면 한 개인은 밑줄 하려고 글을 쓴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부터 찾아야 되는 정보는 왜 개인은 다이어리를 쓰는가? 일기를 쓰는 이유는 무엇인가? 요거 찾아보면 되겠죠? 정리해 볼게. 일기를 쓰는 이유는 무엇인가? 난 이게 궁금한 거야, 지금부터. 왜 개인은 일기를 쓰냐는 거지. 그치? 첫 번째 문장부터 한번 시작해 볼게. 봅시다. 19세기와 18세기가 도래하면서 personal diary, 여기 다이어리 네모 치세요. 이 다이어리가 가장 중심적인 존재가 되었어. 뭐에 있어서? 현대적인 주체성을 자, construction 해서 어떻게 처리한다고? 구성이라고 처리한다고요. 현대적인 주체성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다이어리가 중심이 되겠다고. 그럼 이 부분은 밑줄을 좀 쳐야 될 것 같은데 주체성을 구성하는 중심이 뭐가 된다? 다이어리가 된다. 자, at the heart of which 그 다이어리의 중심부에는 이성과 비평을 적용하는 거예요. 어디에다가? 세상과 나라고 하는 것에다가 이성과 비평을 적용하고 그것이 which 그것이 새로운 종류의 지식을 형성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요. 그럼 정리해 보면 다이어리는 뭐의 도구에 불과하다고? 주체성을 구성하는 도구로서 사용될 수 있다고. 이게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정보가 되겠네. 맞죠? 자, 다시 한번 다이어리에다가 네모 표시. 다이어리는요. were central media, 핵심적인 매개체가 되는데 자, through which 그러한 매개체를 통하여 되게 계몽되고 자유로운 주체가 구성될 수 있대요. 이거 같은 말 아니겠어요? 그쵸? 자유롭고 계몽된 주체가 다이어리를 통해서 형성될 수 있다는 거야. 주체성이 형성될 수 있다는 말과 결국 같은 말인 거네. 자, 다시 한번 they, 네모박스, 그들은요. 다이어리는요. 어떤 공간을 제공해 주는데 한 개인이 그녀의 소재, 감정, 생각과 같은 것들을 쓸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해 주고 자, over time and with rereading. 다이어리 한 번 쓰면 읽고 버려요? 아니면 계속해서 한 번씩 가끔씩 읽어봐요? 가끔 읽어보잖아. 그치? 그러면서 자, disparate entry는 무슨 뜻이냐면 여기 entry가 입구란 뜻도 있지만 항목이란 뜻도 있어요. 그래서 서로 별개의 항목들 그리고 사건들 그리고 발생한 것들이 be rendered into insight 통찰력과 이야기가 되게 돼요. 그리고 allow for the formation of subjectivity 뭘 형성하게 만들어요? 매출 주체성을 형성하게 만들어줍니다. 계속 같은 말 반복하고 있다는 거 알겠죠? 이것은 이러한 맥락 속에서 그 아이디어가 형성되게 되는데 자아가요 만들어지고 탐험될 수 있다는 거야. 단어를 가지고 라는 개념이 떠오르게 됩니다. 다이어리는요 굉장히 개인적이고 사적인 것이고 한 개인은 스스로를 위해서 다이어리를 써요. 또는 한 개인은 자기 스스로를 공개합니다. 누구예요? 오직 자기에게만 공개를 하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이죠? 일기를 쓰면서 주체성을 구성해 나간다는 말과 같은 말이겠죠. 자, 마지막 문장 한번 볼게. By making the self public in the private sphere. 요 문장 그대로 끌고 오세요. Making the self public. Make public은 공개하는 거야. 스스로를 공개해요. 어디에다가? 일기라고 하는 사적인 공간 속에다가 나 스스로를 공개하게 됨으로써 보세요. 그 자아라고 하는 존재는요. 밑줄
an object for self-inspection and self-critic. 여러분, 여기 inspection의 inspect 무슨 뜻이지? 스펙트가 바라보다니까 어디를 바라보는 거야? 안을 바라보는 거죠. 그렇죠? 내면을 스스로를 성찰할 수 있는 대상이 되고 스스로를 뭐 할 수 있는 비평할 수 있는 대상이 되도록 만드는 겁니다. 최종 정리할게. 일기를 쓰면 주체성이 구성이 돼요. 어떻게? 자아를 성찰하고 자아를 뭐 하면서 비판하는 과정을 통해서 나라는 존재에 대한 주체성이 일기를 통해서 만들어진다는 거죠. 요 정보를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1번부터 한번 볼게. use writing, 글쓰기를 사용하는데요. 자, 여기서의 means는 수단이란 뜻이겠죠. 어떤 수단으로서? reflecting on oneself, 스스로를 성찰하는 수단으로서 글쓰기를 사용합니다. 정답 몇 번? 1번. 이렇게 들어가는 게 맞겠네. 자, 2번. 한 개인의 정체성을 형성합니다. 다른 사람의 다이어리를 읽는다고요? 말 안 되죠. 그치? 자, 3번. 피드백을 주고받아요. 피드백 주고받는 얘기는 전혀 등장한 적이 없고요. 자, 4번. 대안적인 자아를 만듭니다. 여러분, 대안적인 자아에다가 밑줄. 여러분, 이런 거야. 제가 지금 여기서 수업을 막 해요. 집에 돌아가면 딱 바뀌는 거야. 사이코패스가 되는 거예요. 이런 게 대안적인 자아겠죠. 전혀 등장한 적이 없어. 자, 5번. 글쓰기에 대한 주제를 만드는 것도 전혀 등장한 적이 없죠. 정답은 1번.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겠어요. 여러분들 잠깐 쉬는 시간 가질 텐데 쉬는 시간 갖기 전에 요거 한번 볼래? 남의 다이어리를 훔쳐보는 건 재밌어요? 재미없어요? 언제나 즐겁고 재밌는 일이야. 자, 한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제 다이어리는 아니고요. 제 와이프 다이어리가 2016년부터 쓴 다이어리가 한 8권 정도 집에 있더라고요. 컬렉션으로 막 이렇게 연도별로 있더라고. 그래서 제가 여기 지금 잘 안 보이죠, 여러분들? 보이나요? 2016년 다이어리거든요. 2016년 딱 10년 전 다이어리예요. 굉장히 오래된 그 다이어리인데 너무 기특해가지고 제가 안 갖고 올 수가 없던 거야. 이렇게 써 있어. 첫 문장은 오늘 조개랑 해물이랑 샤브샤브 잘 먹었습니다. 푹 쉬고 잘 자고 행복함. 그 다음에 있는 표현을 잘 보세요. 하나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때마다 나는 레벨업을 하고 새로운 능력을 얻는다. 와, 미쳤죠. 10년 전에 전윤이는 이랬어. 잘 봐봐. 인생이라는 게임에서 인생을 뭐로 비유한 거죠? 지금 게임에 비유를 한 거잖아. 그치? 인생이라는 게임에서 성공이라는 치트키를 발견해서 나 매일 레벨업하며 살아가야지. 피하고 싶은 힘든 일이 생기면 클루즈를 생각하면서 여러분 클루즈라는 제목의 책이 있어요. 그때 요 책을 읽은 것 같아. 요걸 생각하면서 여기서 벗어나서 comfort zone 이 뭐죠? 안전지대를 벗어나가지고 나는 직접 대면하고 부딪혀 성장해야 한다. 누군가가 너무 부럽고 질투가 난다? 물음표죠. 난다? 너 좀 부러웠나 봐 이때. 그때는 자의식을 해체하고 배우고 성장하려고 해라. 그래야 레벨업을 하고 새로운 스킬을 배울 수가 있다. 이렇게 써놨는데 너 보는 게 너무 기특한 거야. 그치? 우리에게 필요한 마음가짐 아니겠어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같이 좀 소개를 해줘야 되겠다. 10년 전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었는데 여러분들이 이런 마음을 가지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에서 제가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자, 우리 지금이 8시 7분이고요. 지금부터 12분까지 5분간 쉬었다 갈 테니까 잠깐만 쉬었다가 5번 문제부터 시작합시다.